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학창시절 나와 비슷했던 친구는 어느새 훌륭한 커리어를 가진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이지만 그저 즐기기에는 마음 한켠의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한참 현실과 상황에 대해 불평하다가 일이나 하자는 생각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점검합니다. 손봐야 할 곳은 많아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이뤄낸 친구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조급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지? 왜 아직도 여기서 제자리 걸음이지? 그 마음, 당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리학자 케이트 스위니는 조급함에 대해 삶의 지연을 감당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다림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죠. 클릭 한 번에 여러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음식은 30분 내에 도착해야 하고 SNS에선 언제나 과정을 건너뛴 남들의 결과물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말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은 뇌의 구조, 심리적 불안, 사회의 속도, 그리고 존재론적 공포까지 뒤섞여 나타나는 복잡한 반응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그 조급함은 어떤 대가를 남기고 어떻게 하면 조급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조급함은 단지 참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묻는 내면의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건 더 빨리가 아니라 잠깐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뉴스메디컬, UC 리버사이드 심리학 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이 영상은 조급함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급함은 감정 중에서 꽤 익숙하면서도 은근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답답함, 불안, 짜증, 초조함. 이것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 조급함은 지연을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이래선 안 되는 상황인데 라는 인식과 함께 조급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 늦어선 안 되는 날 도로가 꽉 막혀 있다면 우리의 뇌는 그 지연을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손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조급함은 곧 손실에 대한 위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두면 손해를 본다 라고 경고하는 뇌의 반응이죠.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뇌의 보상회로, 즉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손실에 대한 위기 신호가 발생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 보상이 지연되거나 차단되고 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이 조급함, 초조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지적인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결을 원합니다. 이걸 완결 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 욕구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는 무섭다 라는 본능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일을 끝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완결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냥 끝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우선 마무리 짓고자 하는 조급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급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 참을 줄 모른다.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로부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즉각적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은 3초 안에 재생되어야 하고 택배는 주문 다음날 바로 도착해야 하며 읽음 표시가 사라진 뒤에 답장이 바로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한 만큼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내성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프스의 설문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기술 발전 이후로 인내심이 현저히 줄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빠른 세계의 지연됨을 실패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직 취업 못했어? 아직 만나는 사람 없어? 아직 돈을 얼마밖에 못 모았어? 지연은 실패,
느림은 무능, 인내는 낙오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사람을 속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의 뿌리는 더 깊습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단지 기다림의 고통이 아니라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는 끝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존재의 불안이다. 우리의 조급함은 단순히 가던 길이 막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길에서 흘러가는 시간,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견디지 못해서 생깁니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고 삶은 유한하며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급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언제나 다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조급함이 자라날 뿐입니다. 조급함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루틴들을 깔아준다면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서서히 길러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멈춤 루틴 만들기. 무언가에 짜증이 올라올 때 일단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순간 심호흡하고 속으로 10초를 세어보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아직도 답장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선 언제 답변해주지?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 앞에서 단 10초. 그 순간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은 한 템포 늦춰지고 감정적 반응이 아닌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도적으로 느리게 행동하기. 조급함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느긋함도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아닌 다음 신호에 건너보기. 일부러 줄이 긴 계산대에 서보기. 숏폼 영상이 아닌 책 읽기 등. 처음엔 답답하지만 익숙해지면 당신의 감정은 속도에 쫓기지 않고 훨씬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 활용하기. 지금 내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일은, 그걸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해보고 기다리는 시간을 조급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공백은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분류하기.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 정체, 날씨, 타인의 반응, 과거의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땐 내면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것뿐이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사 저널 쓰기. 예정보다 늦었지만 어쨌든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답장이 늦었지만 서운함보다는 반가움이 컸다. 오늘도 큰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감사는 조급함과 먼 감정입니다. 작은 감사는 우리를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조급함에 내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많은 걸 놓칩니다. 좋은 기회를 성급하게 밀어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리한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하죠. 조급함은 종종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그 방향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을 더 빨리 끝내는 삶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조급함을 이긴다는 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까 제시한 것처럼 아주 작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조급함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